오늘은 괜찮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일단 카메라 한번 봐주고 네. 월동 준비는 하셨습니까? 월동 준비 뭘 해야 하나요? 밴쿠버에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이 늦게 옵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해요. 비가 오고 밤이 긴 밴쿠버에 겨울이 오고 있는데 무슨 월동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장. 김장. 예, 먹거리를 장만해야 되겠죠. 저도 고추잎도 따고 깻잎도 따고 소금물에 절여놓고 이렇게 막 월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월동 준비가 있어요. 밤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 자다가 깹니다. 사경이라 되네. 사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자다가 깼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자다가 깨는 일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갱년기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했습니다. 꼭 뭐 심각해서가 아니라 교무님 중에 신경정신과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후배예요. 그래서 그 교무님께 자다 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자다 깨면은 잠이 안 온다 생각해서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할 일을 해라. 그러다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저절로 잠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다가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버려요. 일어나버리는데 그날도 하도 잠이 안 오길래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참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구나. 네?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끝도 없이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죠. 네, 많아요. 네, 끝도 없이 그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 생각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생겼음을 전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다가 깨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산책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괜찮다. 괜찮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수용적으로 변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기억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요. 얼마만큼 기억이 있느냐? 삶의 깊이만큼 기억의 흔적이 있어요. 기뻤던 기억, 답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또는 서러웠던 기억, 안타까운 기억, 폭폭했던 기억, 뭐 각종 기억이 색깔별로 있어요. 어느 만큼, 살아온 두께만큼, 깊이만큼 그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을 저는 어둠이라는 표현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이렇게 어둠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안 보죠. 왜? 사는 일이 바빠요. 사는 일이 바쁘고 또 하나 우리는 도망 다녀요. 그런 어둠들에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직면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니면서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도 막 보면서 얘기하고 또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평가도 하고 또는 뭐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수다 떨고 그죠? 또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또 뭔가를 해요.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조용해지고 내 마음이 조용해지고 하면 한 번씩 그것이 싹 들고 일어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흔적들이 어떻게 남았냐 하면은 잘 살라고 하다가 남은 흔적들이에요. 그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도전을 향해서
또는 실험해보고 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좌절이 되고 또는 어떤 관계에서 잘못되면은 이것이 분노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억울함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그렇게 해줬건만 참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싶어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막 켜켜이 쌓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둠이 내게만 있으면 난 참 힘들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럴까? 그럼 이제 하늘을 향해서 또는 사님을 향해서 왜 저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다고요? 누구나 어둠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진짜 나에게 그 어둠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은 잘났던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예쁘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젊었건 나이가 들었건 그 어둠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돼요. 의외로 그게 참 위안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그런 데 대해서 난 너무 외롭다. 너무 우울하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뜻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았을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 자꾸 하면은 밤도 긴데 우울증 걸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 잠만 막 퍼 잤다고 말씀드렸죠. 인생이 의미가 없고 의욕이 안 생기니까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아,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외롭고 그래서 마을을 찾아온대요. 해가 지면 어둠이 이렇게 마을을 찾아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런 시를 제목을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니까 그렇지 죽었으면 외로움도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얼마 전에 되게 그 베스트셀러 같았던 책 있죠. 청춘들에게 바치는 책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옛날에는 아프지 않아야 된다, 외롭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대세였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아프지 않는 방법, 스스로를 자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대세였는데 요새는 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 때는 당연히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 말 듣는 수많은 청춘들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춘들이 사서 보고 청춘들을 위해서 사서 주고 막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20대 때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지난번 이조아 교무님 오셔가지고 본인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남들도 다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작 얘기 좀 해가지고 남들도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 나는 그렇게 어렵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대들도 있고 10대들도 있는데 10대, 20대 다 힘들어요. 윤주야, 그때는 다 어려워. 학생 때 공부하기 싫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사했었잖아요. 가르치기가 싫어요. 시험 매기기가 싫어요. 성적 내기가 싫어요. 생활하면 너무 좋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어때요? 돈만 받고 출근 안 했으면 좋겠죠. 월급만 받고 출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게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막 가슴은 뜨거운데 뭔가 앞도 보이지 않고 나에게 기회도 안 주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삼성건설 다니는 선배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인생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힘들고 이제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되려면은 대체적으로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과장이 되면은
안 힘드느냐.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은행에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책상에 맨날 졸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은행 뒤에 보면 꼭 조는 사람, 이렇게 책상 하나씩 가지고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사람 왜 저기 앉아서 맨날 저렇게 조는가? 분명히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경력도 많고 뭔가 무거운 책임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졸고 있는가? 그게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명예퇴직을 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조느냐? 교무님 그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는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끝나고 나서 또는 그 근무 시간 외에 사람들 계속 만나고 계속 생각해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잘 받으면은 되게 그 사람이 그 성과를 내고 능력이 있는 걸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돈 빌려가서 이자를 잘 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래요. 가끔 가다가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멍들거나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은 속에서는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세상에 쉬운 거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도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유아여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는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돈 안 버는 네가 너무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때요?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완전히 조로 현상들이 있죠.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 이제 학창 시절은 끝났다. 직장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 근데 직장이 안 얻어진다. 이래가지고 밤마다 고민하고 잠을 설치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광대 애들은 보니까. 그랬는데 직장만 잡으면 해결될 것 같은 삶이 직장을 잡으니까 어때요? 색깔이 바뀐 또 다른 강도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로 끝이냐고요? 연애를 해야죠. 사랑을 해야죠. 또 사랑을 해갖고 사랑을 하는 게 쉽나요? 또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좀 사랑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누군가를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어때요? 뭐 처음엔 좋죠. 막 세상을 얻을 것만 같고 막 달도 따줄 것 같고 별도 따줄 것 같이 막 설치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기대 밖이 또 예상을 뒤덮는 그죠? 계속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는 사이에 누가 자라요?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처음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고운 3살, 미운 7 이랬는데 고운 1살, 죽일 3살. 3살만 돼도 말을 안 듣는데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게 하니 결국은 삶에 완전한 행복은 없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저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인생을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보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를 완전히 안심시킨 한 가지 책이 있었으니 끝나지 않은 길이에요. 고통은 끝이 없다. 그러니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안고 옆에 데리고 가라. 끝까지 데리고 가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끝나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이것을 없애고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이 갈구잖아요. 이거 싫고 저거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난 인사이동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싫어. 그럼 다른 사람들 참고 살잖아요. 전 못 살아요. 인사이동을 해버려요. 또 가보면은 갈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만 가면은 내 어떤 꿈을 펼치면서 살 것 같아가지고 탁 인사이동해서 가봐요. 가보면 여지없이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못 살면 인사이동 해버려요. 또 여기는 어떠세요? 또 지금까지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네,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이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무님들이 그랬어요. 너는 죽고 나서 그 발인식 할 때 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힘들다 양력 보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동하기를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 얘기가 필요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가봤자 거기가 거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거기가 거기다 싶으니까 환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은 환상을 깨는 여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잖아요. 그동안 40년의 세월, 44년의 세월을 환상을 깨는 여행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잘하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그냥 대충 사세요. 근데 그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밴쿠버는 아직 어쩔지 모르지만 밴쿠버 이전에 이미 깨달았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는 심하게 갈구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저보고 전화하고 오거든요. 한국에서. 교무님 한국이 그립지 않나요? 한국이 그립습니까?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우면 그립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집착할 사람이 없어갖고 한국 별로 안 그리워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사람한테도 집착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도 거기서 거기, 환경도 거기서 거기. 그래서 제가 많이 안분을 얻으면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있던 촉수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있는 동안 만나는 인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면서 집착했다가 놨다가 집착해도 안 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안에 쌓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이동 그렇게 하면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개발되는지 몰라요, 제가. 인사이동 자주 하다 보니까 가면은 3개월 만에 모든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분위기 파악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뒤진다. 데이터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서랍을 열어본다.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사무실의 모든 서랍을 뒤지면서 안에 있는 거를 서류와 안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3개월 내에 그곳이 파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갖고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없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있는 거. 마음 안에.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갖고 지금 이직이 됐다.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가지고 조용할 때 그것이 한 번씩 슬쩍슬쩍 들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본이 저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다 보면 잘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기억들,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우리 인생에 끼친 영향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뚜기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둠을 생각하는 순간. 오뚜기가
가벼워서 날아가는 오뚜기라면은 일어설 수 있겠어요?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오뚜기 안에 들어있는 그 무게예요, 무게. 그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 우리가 직면하기 싫은,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단숨에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 어둠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저를 지켜주고 성장시켜줬던 그 많은 부분이 어둠이었다라는 거야. 만약에 제가 승승장구 잘 되기만 하고 잘 풀리기만 하고 그랬으면 어디에 가 있을지 몰라요. 어디에 가 있을지. 어쩌면 저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고 경솔하고 그랬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도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 저는 머릿속이 별로 수세미 같은 유형의 인간에 속하지 않아요. 수세미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세미 같은 정도를 견딜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이 쾌청해야 되지 여기에 찌뿌두둥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말하자면 스트레스에 되게 약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만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미소 짓는 한 사람인데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촉수가 거기로 막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을 아둥바둥 살게 되더라고요. 뭐 생기면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내 뜻으로 없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키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막 하다 보면은 나를 달달달달 볶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뚜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무게 중심이듯이 또는 깊은 산, 깊은 물.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에 갔다 왔거든요. 산에 가가지고 호수 카카오인가 뭐 그 레이크를 갔었는데 거기에 호수가 이렇게 맑아가지고 하늘이 완전히 비치는데 눈에 보는 하늘보다도 호수에 비친 하늘이 더 예쁜 거예요. 멀리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연어 죽은 것도 떠 있고 강바닥에 뭐 지느끼면 뭐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나 바다나 그렇게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바닥이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이 진흙이라서 그 안에서 온갖 그 미생물들이 살고 뭐 이렇게 모든 작용을 해가지고 생명들이 잘 짓는 거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삶에도 그 어둠이라는 그 흔적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고 한 그 흔적들이 어둠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더 깊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살으신 분들은 저보다 어둠이 더 깊겠죠? 상처도 후회도 서름도 어떨 때는 외로움도 살다 보면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자식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고 친구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가 있을 때 그 들고 일어날 때 거기 빠져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 괜찮다. 괜찮다. 어려운 게 삶이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 저 산을 봐라. 산 속에 똥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 썩은 것도 있고 그 속에 모든 생명들이 의지하고 아름다움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듯이 저 바다를 봐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거친 흙탕물이며 나무 쓰레기며 온갖 쓰레기들이 다 떠내려왔지만 그것이 가라앉고 그렇게 하면서 자체 정화가 되고 하면서 그 속에 이 찌꺼기들은 다 바다 가로 다 쓸려 나가서 땅이 되고 흙이 되고 가라앉아서 양분이 되고 하면서 무생명을 살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내 탓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그냥 운명 탓이라 맡기고 그냥 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나만 이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괜찮다. 어려운 게 삶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어렵다, 힘들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또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가,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게 삶이다. 이것이 지나면 좋을 때가 오지 않겠는가.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다. 제가 한방관광TV를 처음 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SK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지침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림을 하나 딱 그려주면서 쥐를 한 마리 그려주더라고요. 쥐를 한 마리 그려주면서 집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그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 또는 회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쥐처럼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 사람의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림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게 상관이고 말 안 듣는 게 지본이다. 그것을 기본으로 인정하면 직장 생활이 편안할 것이고 내 마음 다 알아주기를 내가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착착착착 알아주기를 바라는 직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은 고해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져요. 보세요. 말 안 듣는 게 직원이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게 상사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배우자고 자녀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다 싶으면 풀리면 고마워져요. 말 잘 들으면 고마워지고 내 마음 알아주면 고마워져요. 되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행복에 집착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안 행복한 게 인생이다 이러면 조금만 행복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하셨어요. 고해인데 행복하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고해인데 안 힘들면 진짜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월동 준비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햇볕도 덜 들 것이고 비 오는 날도 많아지면 자연히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텐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 생각 따라 생각이 이끈 대로 가면서 다시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고통받지 말으시고 생각이 났다면 무조건 괜찮아. 어려운 게 인생이지. 괜찮아. 몰라주는 게 남편이지. 몰라주는 게 자식이지. 괜찮아. 잘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인생이 가벼워져요. 훨씬. 그래서 우리 어깨를 누르는 어떤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그렇게 관용적으로 잘 살으시고 남들에 대해서도 남들이 뭐 좀 잘못하면 야 잘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야. 잘못해도 돼. 이렇게 조금씩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위에서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남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도 어려움이 있고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함께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 공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좋아하게 돼요. 그럼 늙을수록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타인의 어려움
아름다움과 어둠과 공명할 수 있는 사람 옆에는 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따라요. 왜냐? 옆으로 편하거든. 왜냐? 따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타인에게도 덕 있는 인격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시고 사랑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